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도로로 내몰리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지만 여전히 경남도 지자체 차원의 안전 대책은 미흡한 수준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을 위한 현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도내에서 첫 재활용품 수거노인 관련 조례를 발의 제정한 송미량 전 거제시 의원 나오셨고요. 또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이들을 돕고 있는 박해나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홍보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현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요. 재활용품 수거 노인은 1,367명. 네. 으로 나타났고요. 창원과 김해 등 상대적으로 도심지에 분포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은 노인 인구 12만 7,700명 중에 네. 522명, 김해는 5만 5,580여 명 중에 15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거 노인분들을 사실 한낮에도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밤에나 새벽에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들의 활동 시간은 대부분 아침이나 야간 들어가기 전 시간대가 제일 많습니다. 네. 느린 속도로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이제 가다 보니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곤 합니다. 더욱이 경남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과 관련해서 집계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폐지 수거 노인이 지난 2015년에는 9명, 네. 2016년에는 4명, 2017년에는 8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제로 재활용품 수거 노인이 처한 위험 사례를 직접 보신 바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387대 리어카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전달을 받았던 지역이 창원 사파동에 있는 A 노인 어르신이었는데요. 그해 겨울에 과적 상태에서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골목에서 오는 자동차를 미처 못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와 직접적인 충돌은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네. 자동차를 피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넘어지신 겁니다. 빙판에. 네. 근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예, 편이잖아요. 빙판에 넘어지시면서 골반부와 오른쪽 다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아직도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 만나요. 창원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절고 다니세요. 오른쪽 다리를 원래 다치시기 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생계형 폐지수거 노인들은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네.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예.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정말 아찔했던 사고였네요. 네네. 자, 일각에서는 차로가 위험하니까 인도로 다니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레를 인도에서 운행을 하는 건 불법이라면서요? 네. 노인들이 위험한 차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만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요. 네.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하루벌이가 1만 원도 되지 않는 노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다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재활용품 수거 노인 대부분은 안전장구나 기초적인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네. 앞서 박 팀장님 말씀처럼 해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리로 나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네. 식별이 잘 되지 않아서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거 노인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이 된다면 분명 규제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2017년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앉아 계신 우리 송미량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고 제정까지 이어졌죠. 당시 조례 제정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이제 국회가 2017년 손수레가 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손수레 규격 기준과 네. 그 보행자 불편 유발 등을 이유로 해서 2년째에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네. 안전사고를 좀 예방하고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2017년 6월에 폐지수거 어르신 실태 조사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거제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사랑의 리어카가 거제시에는 단 한 대도 전달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그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지역 사회에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네. 12월 5일 발의를 해서 21일 제정 시행됐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케이스인데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구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장비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예, 말씀처럼 경남도 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제정 발의해서 제정까지 과정은 좀 순조로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발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5분 발언을 통해 공감을 얻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네. 실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행정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도 하고 네. 동료 의원님들과도 이제 의견 수렴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이나 범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거제에서 이 조례 제정이 됐을 때만 해도 도내 타 지자체에도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제 외에는 이 조례 제정이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남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마땅치 않다. 시군에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대책 정도다.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세우면 따라갈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정부가 대안을 세우면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다른 광역시도와 지자체에서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폭염 기간 중에는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휴식하도록 유도하는 대신에 네. 그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기도 하고요. 예. 안전장구 및 방한용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거든요. 네. 국가적 정책 마련이나 사회적으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실현 가능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조례는 의회의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데요. 의회의 경우 거제시 조례가 2017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네. 2018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고 변화가 많은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 의회에서 관련한 조례 제정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공무원들의 경우 특히 이제 복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다한 편인데 새로운 업무를 더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여러 이유에서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과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뭐 민관 기업들이 나서서 뭐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신 경남 자원봉사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큰 역할을 하고 있나요? 2014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어르신들께 안전한 리어카를 좀 만들어서 전달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사랑의 리어카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랑의 리어카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준비를 했고요. 이 제안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기술봉사팀, 기술 명장들이 기술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기존 리어카보다는 가벼워야 된다. 경량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르막을 내리막을 과적을 폐지를 들고 가실 때 네.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달아달라. 네, 이렇게 안전한 리어카를 만들어서 폐자원 수집 어르신들에게 좀 무료로 네.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가 네. 골자였고요. 사랑의 리어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관련 기관들과 굉장히 다양한 협업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획과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술진의 아이디어와 자원들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에 그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폐자원 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을 개발하고 네.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네. 리어카 전달 시에 어르신들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현실적으로도 노인들의 사고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의 리어카의 핵심 포인트는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원래 기존 리어카가 54km가 나가거든요. 꽤 많이 나가네요. 네, 그걸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33km로 22km를 줄였고요. 거기에 내리막길 안전 확보를 위한 브레이크를 개발해 주셨어요. 네. 특허가 출연되어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저희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활동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때 본인들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태양광 경광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낮 동안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밤에 스위치만 키면 반짝반짝 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네. 표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안전 조끼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끼가 색깔이 묻히잖아요. 어둠에서는 앞쪽과 뒤쪽에 반사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착용하고 나가시면 어둠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쏘았을 때 표관할 수 있게 내 위치가 이런 내용이 저희가 내용인데요. 새벽 야간 활동 시에도 노인들이 위치가 차량 운전자들이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 도포된 형광 페인트 도료 그리고 경광등, 할머니가 입고 계시는 안전조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위치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쉽게 노출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실제 모범 운전자회 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분들은 이제 그 도로의 안전보안관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했던 리어카는 굉장히 식별이 쉽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리어카 판별이 되지 않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 어르신들에게도 주고 싶다. 줬으면 좋겠다. 다 배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고는 있으세요. 근데 참 예산이 병행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도 한계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모든 노인분들에게 이 사랑의 리어카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말씀처럼 예산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폐자원 수집 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 폐자원 수집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생계를 목적으로 폐자원 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의 수입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폐지에 1kg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8원입니다. 반으로 떨어지네요.
50%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루 정말 열심히 한 50kg 정도를 할머니가 폐지를 수집해서 고물상에다 내다 팔면 네. 10,000원에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셨대요. 네. 근데 지금은 50kg를 겨우 가지고 가도 몇천 원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3,000원이 채 못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생계에는 굉장히 타격이 큰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가게와 어르신들을 1대1로 기부 매칭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들 리어카 끌고 골목을 다니시잖아요. 네. 동네 가게에서는 광고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시고요. 할머니는 그 광고주로부터 달달이 월 3만 원씩을 기부를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니까 그러네요. 병원비로도 쓰신다고 하시고요. 내 반찬 가지수가 늘었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세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자원으로만은 해소하기에는 참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시면 한 달에 저희가 4대씩밖에 전달을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서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고물상에 가면 다 만나시잖아요. 왜 저 할매는 받으시고 나는 못 받느냐고 네. 이런 항의들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창원은 공단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합류하신다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신 송미랑 전 의원께서는 현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직과 또 노동당 경남도당 비대위원장직도 맡고 계시는데 우리 박혜나 팀장님의 이러한 요청들을 더 큰 그림에 반영할 수 있는 뭐 방안 같은 건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경남도 내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타 시도는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다양하고 그 폭이 넓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참고만 해도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폐지 수집 어르신과 지역의 업체들을 연결해서 광고판을 리어카를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은 물론이고요. 지자체가 직접 리어카를 제작 지원하기도 하고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낙상 등 사고로 다친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지원,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 폐지 단가 보상제를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폐지 고물상 매입가가 킬로그램당 40원이면 지자체가 책정한 적정한 금액 킬로그램당 70원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킨 지자체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발굴,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이 같은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는 기본입니다. 네. 예,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여러 가능성도 있고 실제 경남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대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노인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 노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할 만큼 양적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보장이 되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폐지 줍는 노인 사고가 공론화되고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폐지를 네. 줍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원 재활용의 측면에서 폐지 수거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사각지대의 노인,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하게 될 텐데 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난 2일 문 대통령께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표하신 것처럼 네.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서 증가 추세에 있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짚어본 좋은 사례들 더 많은 노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두 분께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주변부로 내몰린 이 빈곤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작은 관심과 함께 도내 지자체의 실천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